옛날식의 정형화된 대립관계에서는 대립관계가 흐트러져가지고 영원한 우방이 없는 맞습니다. 식으로 지금. 저도 이제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배웠는데 예. 적의 적은 친구냐 하군이냐. 그렇죠. 예, 이게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이제 헷갈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인도가 바라보는 세계, 지난 편까지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인도 서쪽에 있는 오늘은 중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중동 이야기가 언뜻 계속 이제 나와요. 보면은 이 인도와 중동 간의 관계는 뭐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떻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인도는 위치 하나는 참 잘 타고 태어났다. 예. 인도 서쪽이 다 중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파키스탄 넘어부터는 이제 파키스탄 넘어부터는 이제 중동이라고 치고 원래 중동이란 말 자체를 우리 역사학자들은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정치 서구 중심적인 어떤 이런 서구 중심적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중동이라고 치고 뭐 저쪽 마그레브 지역은 또 빼고 뭐 이집트까지 해서 이렇게 대충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말해놓은 중동이라고 치고 세계의 주역은 미국이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딱 인도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세력은 중동의 문제 여러분 조차도 중국하고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는 아이가 끝내주게 하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지질학적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옛날에 아시아 대륙이 있을 때 인도 대륙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들이받은 거지 않습니까? 아시아를.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이제 탁 차지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지금 위치인데 지리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네네, 그러시죠. 처음에 이제 인도사 공부할 때 저는 고대사 하면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제 인더스 문명 공부를 하면 여기 이제 인도 서쪽에 이제 구자라트 카티아와르 반도라고 이렇게 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안가 따라서 쭉 가가지고 바레인까지 가요. 인더스 문명 때 기원전 2500년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당군 할아버지 시절에 당군 할아버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을 때 아직 곰도 아직 등장 안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인더스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 같은 데서 많이 출토가 돼요. 엄청나게 출토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교역이 바다 해안 따라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 보시면 지도를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갔다가 이번에는 홍해로 가보세요. 홍해로 보면 이제 홍해의 왼쪽이 소말리아 지금 있는 아니 이집트죠. 이집트. 홍해 왼쪽이 이집트인데 그게 기원 전후 아까는 기원전 2500년 지금은 기원 전후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 2, 3세기 이럴 때 그게 로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수에즈 운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랑 이제 지중해로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로마의 문물이 들어와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거쳐서 이제 와서 홍해바다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가만히 배가 떠 있기만 하면 무역풍 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그 에리트리안 씨라고 하는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몬순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만히 배 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인도로 가고 인도로 간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개월 지나면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또 거꾸로 가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접촉이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은 동남아하고도 교류가 많이 있었지만 이쪽에 소위 서아시아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말하는 이쪽과 교류가 역사적으로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았다. 하긴 뭐 그렇죠. 사실 뭐 지리적으로 볼 때 신바 때 뭐만 봐도 다 그것도 다 인도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건 놔두고 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이제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영국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1757년부터 쭉 가가지고 1857년 지나서 이제 브리티시 엠파이어로 가잖아요. 이거 초기 100년은 동인도 회사 통치를 할 때 인도 전체를 통치를 하면서 크게 세 군데의 관구를 뒀어요. 그러니까 프레시던시를 뒀단 말이에요. 벵갈, 마드라스 광구, bombe이 광구를 뒀단 말이에요. 요 bombe이 광구가
카바를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네. 요 바레인, UAE 이쪽 걸프만 요쪽이 영국 식민지로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까지를 bombay에서 카바합니다. 벵갈 이제 꼴까타 벵갈에서 카바하는 것이 미얀마까지 카바를 하거든요. 동쪽으로 이렇게 네, 미얀마까지 카바를 하고 이쪽은 이쪽까지 카바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서로 뭐 교육도 많고 교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네. 노동력 출하, 네. 자본 죽게. 네네. 이제 아직 그때는 걸프 쪽이 자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네. 하여간 인도는 노동력은 많이 있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뭐 풍부한 나라니까. 그게 이제 걸프 쪽으로 이제 건너오는 거죠. 어디서 건너왔겠어요? 전부 인도 서해안이죠. 서해안 쪽. 예, 네, 구자라트죠. 구자라트 바로 밑에 마하라슈트라, 바로 밑에 깨랄라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잘 살아요. 아주 단순화 시켜버리면. 그때서부터 이쪽이랑 접촉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특히 깨랄라는 네네. 1970년대 우리 중동 붐, 예. 우리 이제 건설 사우디 건설 해가지고 돈 많이 벌 때, 떼돈을 벌 때, 그때 바로 직후에 우리 들어온 다음에 그게 이제 교차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70년, 80년대, 80년, 90년 우리는 80년대 이후로는 별로 없었으니까 80년대, 90년대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깨랄라주의 사람들이 그 이제 인도에 아마르티아 센이 격찬을 한 아주 그냥 저 공산당 정부에서 잘 사는 그 사람들이 전부 UAE, 바레인 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와요. 고국의 송금을 이제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붙인 돈이 깨랄라를 크게 성장을 하고 펜나이가 있는 타밀나두는 직접적 관계는 없어요. 여기하고는 깨랄라하고 마하라슈트라 이제 이쪽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크겠어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쪽이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는 아니지만 구자라트나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한 신바티만 모은 게 신드거든요. 신드. 그러니까 신드 해가지고 그쪽에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발루치스탄 뭐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무슬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그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무슬림 사업가가 많이 나와요. 중동에 가서. 네, 중동에 가서 중산층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사업가 이 사람들이 나라는 인도 국적이지만. 네,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 무슬림. 그래서 양쪽에 교류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로 노동력 오라, 자본 줄게. 뭐냐 이게 중동하고 이제 소위 가장 핵심이 그 하나가 이제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중동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결국에 이스라엘은 또 다시 뭐 미국. 이제 뭐 이런 것이 인도와 중동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관계가 깊죠. 있고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럼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아주 깊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저도 그런 기사를 잠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인도 노동력들을 이제 요구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사람이 별로 없는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 이상 쓰기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인도에서 그걸 5만 명? 이렇게 이제 보내달라. 그래서 인도가 오케이 뭐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보면 인도는 중동 국가들 뭐 이슬람 국가들은 당연히 잘 알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하고도 잘 지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네루가 나라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뭐 간디 영향도 받고 뭐 소련 영향도 받고 뭐 네루 특유의 이상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네루 인디라 가ን디 조금 가다가 지금도 말은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때려가지고 일어난 전쟁에 인도는 이스라엘이 너무 강압적으로 했다. 강압적으로 폭력 행사를 하지 마라. 강압적으로 폭력 행사를 하지 마라라고 비판을 하지만 다음 말 들어보면 팔레스타인 이들도 이제 그만하고 전쟁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관한
그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너무 많이 듣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인도 정부는 그런 적 없다. 뉘앙스 네가 잘못 읽었지. 그렇지.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양쪽 다 양다리다 하지만 네.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완전히 기울었다. 네, 완전히 기울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기운 이유가 여럿이 있겠죠. 제일 큰 게 미국이겠죠. 미국이 네. 그 원인은 또 이제 중국에 또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작년인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우디하고 중국이 이란하고 가까우니까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좀 해라. 국교 정상화가 중국이 이제 주선해줬죠. 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피곤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이란은 손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중동에 있는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죠. 사우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또 인도가 좀 거들어라 해가지고 중국이 들어오는 거를 또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래서 막아내겠다. 중국이 이란, 사우디를 정상화시키니까 미국이 사우디, 이스라엘을 지금 제일 푸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홀딩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그림인데 그 사이에서 인도가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인도가. 그러면서 사우디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가까이 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약간 거리가 멀게끔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인도가 팔레스타인 이슬람 문제인가요? 또 그건 힌두 이슬람 또 다시 인도하면 또 걸리는 게 또 카시미르입니다. 카시미르.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모디하고 그렇게 비교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트럼프는 진짜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면서 가난한 중산층 이하의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유럽에다가 나토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가면서 막 가서 군대를 지키고 있는데 니들은 왜 돈 안 내? 아주 그냥 아주 장사하는 단순한 논리죠. 그렇죠. 이해하기 쉬운 논리죠. 오로지 돈 하나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트럼프가 하듯이 모디도 느낌이 비슷해요. 모디는 좀 복잡하지만 니들은 왜 자꾸 파키스탄만 편만 드는데 그래 나는 이스라엘 편 못 든 줄 아나. 내가 언제까지 비동맹 대장 노릇만 할 줄 아냐 보면은 나는 내로 그런 촌스러운 그런 거 안 해. 내가 왜 니들 식으로 왜 난 자꾸 팔레스타인 무슨 뭐 정의가 어디서 정의가 국가 이익이 우선이지. 그것도 반노골적으로 모디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요. 카시미르에 대해서 편 들지 마라. 섭섭하다. 우리도. 인도치고는 상당히 또 강력하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팔레스타인에 대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소위 이제 뭐 근데 시아고 순위고 관계없이 이제 그쪽에다 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슬람 세력에다가 대놓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슬람의 구도가 옛날 구도가 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이슬람을 확전 안 된다. 더 이상 뭐 크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뭐 서강대가 이제 박현도 교수도 막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 자꾸 확전되는 거 아니냐, 확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제 옛날식의 정형화된 대립 관계가 흐트러져 가지고 영원한 우방이 없는 맞습니다. 식으로 지금. 저도 이제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우리 배웠는데 적의 적은 친구냐 하군이냐. 그렇죠. 이게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헷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또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의 거의 모든 건 이제 미국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이 에너지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를 지켜주고 뭔가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제기를 생각했는데 이제 2010 몇 년 정도부터 오바마 이제 그 시절 그다음에 조금 뒤 시절부터는 미국이 이제 오히려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곳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활적인 관계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테러가 있으니까
그 이제 무서워서 이제 그렇게까지 못해서 중동을 아무튼 이렇게 좀 엮어 놓아야 좋겠다. 중국도 자꾸 들어오고 그렇지. 하니 그 어떤 대응으로서의 예, 이제 예, 인도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원래부터 잘 알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중국 들어오죠. 자기 빠지려고 하죠. 오로지 우리는 중국만 그러니까 인도태평양만 관리를 해야 되고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인도가 좀 이쪽을 좀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뭐 요 전 시간에 말씀을 우리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위 인스트루멘털 다자주의, 네. 소다자주의에 인도가 아주 최적화된 나라이니 특히 모디가 그걸 잘하니 그걸 좀 하나 해라. 하나 띄우자 우리가 하는 게 지도를 보시면 이제 뭐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인도 어떤 신문이에요. 인도 어떤 뭐 작은 신문인데 India should shed hesitations of history and take a leading position in I2U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2U2는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I로 시작한 나라 두 나라하고 인도, 이스라엘. 인도, 이스라엘. 예. 그다음에 United States and UAE. 요거 해서 이제 네 나라를 묶어서 네네. 인도 사람들이 신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진 보세요 사진 모디가 제일 선명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왼쪽 위에다가. 예? 그리고 UAE는 뭐 있는지 없는지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왼쪽 밑으로 이제 찌그러드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자신감이에요. 인도 언론들의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질서 I2U2의 세계 질서에 우리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좀 행사를 하자. 나가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오른쪽 지도에 있는 IMEC예요. IMEC.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 파키스탄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제 회랑 뭐 이야기 나왔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파키스탄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때려버리니까 인도에서 그 옆에 이제 이란의 차바하를 해가지고 그 위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쭉 치고 들어가서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쪽으로 놔두고 이쪽에 이제 뭄바이하고 이제 위에 칸들라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UAE까지 이제 뽑아요. 배로. 인도양을 건너서.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영토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식의 그런 전쟁이 땅따먹기 그다음에 이념 전쟁이 아니고 제일로 큰 게 운송로 그러니까 바다로 항구를 누가 먼저 확보를 하느냐.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를 누가 먼저 깔아서 운송하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걸 하느냐. 자원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좀 그다음에 그 옆에 바로 공단을 세워가지고 그 발전소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느냐.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줘서 우리가 그걸 실질적인 지배 권력 하에 놓게 만드느냐. 주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왔던 이야기가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중국에서 하는 게 1대1로가 2013년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내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 IMEC라는 거예요. 인도와 중동을 연결을 해서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쓸데없는 1대1로 해봤자 주로 북방으로 중앙아시아로 그냥 건너가는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남방으로 스리랑카 건너가서 주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오는 건 이제 그런 건데 파키스탄 내려오는 그런 건데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인도에서 중동을 택해가지고 그리스까지 가겠다. 이제 이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배를 타고 UAE까지 가요.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운송을 해 이제 육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하이파에서 배를 타고 저쪽에 이제 그리스까지 간다고 하는 이제 꿈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르단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 그걸 인도에서 저 UAE까지는 뭐 프로블럼일 것 같고. UAE에서 저쪽에 하이파로 갈 때까지는 가서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불안하다. 요르단 하이파로 가기 불안하니까 그리 가지 말고 요 위로 차라리
튀르키예로 위로 뽑아서 튀르키예로 뽑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몇 개월 안 된 이야기니까 이게 저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뉴델리 G20에서 네네. 나온 이야기예요. G20. 그러니까 작년 여름인가 예. 뭐 그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뜨끈뜨끈한 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중동 전문가니까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문을 해봤어요. 그럼 미국이 그 정도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로 한다고 했을까? 네네. 튀르키예로 그 뽑을 줄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더 이상 제가 찾아보기에는 이제 제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로 가면서 요르단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게 성사가 되는 것이지 이거 해결 안 하고 저쪽으로 튀르키예로 뽑아가지고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 안 그거는 된다. 뭐 할 필요가 없다. 네,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저 지도 보면서 하이파 항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이 하이파 항이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중요한 항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투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 하이파 항은 또 이제 미국 그 몇 함대죠? 6함대인가? 자원 지중해 이제 이 함대가 가끔 주로 이제 잠깐씩 기항하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그 항구의 이제 통제, 항만 관리 이런 역할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언짢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국 투자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몇 차례 이제 했었거든요. 보면. 근데 요즘 또 이스라엘이 또 미국 말 무조건 다 듣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중국과 이제 중국을 대체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저렇게 이제 인도와 그다음에 UAE 뭐 이렇게 해서 묶이면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이제 뭐 요구도 들어주고 자기들 실익도 챙길 수 있는 이제 효과적인 이제 사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철도 놓고 무슨 파이프라인 깔고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보면 최근 들어서 1대1로는 철저하게 항구 위주로 가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미 해군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중국 그 당국이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언젠가는 배는 이제 항구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를 파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대응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들어보면 최 박사님 말씀이 훨씬 더 그러니까 항구 중심이 중요하다. 저는 네. 이제 그걸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이 문제가 성사가 되는 것이다라는 정치적 차원 생각을 했는데 네네. 최 박사님은 이게 항구가 중요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미국식 생각하고 또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하이파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많이 하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항만을 넓히고 뒤에다가 뭐 연결 인프라를 깔고 이런 그러니까 것도 있지만 지금 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는 게 이제 스리랑카인데 예. 그거하고 똑같이 겹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면 실제로 그러면 뭐 부산에 계시기 잘 아시겠지만 부산항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항만 통제 이거를 다 제어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아야 이제 이거 하는 건데 그거 IT 시스템까지 다 중국 업체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게 뭐 전 세계 한 60개 항구 주요 항구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제 전 세계 바다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걸 틀어가지고 테러가 무서워서 틀어서 그렇죠. 튀르키예로 가는 것도 뭐 안전은 하겠습니다. 돈만 보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더 핵심적인 문제를 피해가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어차피 본인이 다 돈 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돈이 그렇죠. 어차피 UAE가 되던 다른 나라들이 돈을 댈 테니까 자기는 어떻든 간에 거기서 물동량을 책임져 주고 그 돈을 UAE와 같이 하는데 뭐 어떻든 간에 인도는 중동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립적인 이제 그런 이제 국가고 뭐 많은 인도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다양한 채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서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인도가 맞죠. 대리인 정도의 역할로 해주면 서로가 모른 채 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걸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인도하고의 관계의 구조적인 정치적인 국제관계적인 차원에서는 안 잡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NRI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 교포란 말이에요. 인도 교포. 예. 인도 사람이 중동하고 특히 이제 걸프 이쪽의 문제에서 역할을 크게 한 사람들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인도의 무슬림 비즈니스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뭐 사적인 이야기지만 지난번 겨울에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 오셨잖아요. 이집트 갔다가 UAE 아부다비 두바이에서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루 있다가 이제 우리는 귀국을 했는데 놀랬어요. 정말 저는 세상에 인류의 미래를 보려면 두바이를 봐라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당히 거기에 인도의 비즈니스맨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800만 정도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뭐 건설은 전부 다 인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카타르 경기장 다 누가 지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다 인도 사람들이 지었죠. 그걸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 빠져버리면 자기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걸프 쪽하고는 인도하고 뭐 오만, 바레인, 뭐 UAE 뭐 이런 쪽에 이제 친미 쪽에 있는 이쪽 사람들하고는 고위급 회담도 많이 하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고위급 회담 많고 인도는 아주 가까운 정말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아주 가까운 그리고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친구들 같은 거 보면 싱가포르하고 두바이를 제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동쪽으로는 싱가포르, 서쪽으로는 두바이. 그렇게 많이 인도 사람들 치고 하여간 해외 안 나간 사람은 없으니까 물론 인도에 15억 인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툭하면 두바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정서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자본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분위기는 걸프 쪽하고는 아주 잘 만들어졌다. 참 보면 신기한 생각도 참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모디 총리가 또 이 이슬람 때려잡는 걸로 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이득을 봤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도 다 이슬람 국가란 말이죠. 근데 또 이때는 또 그런 거 싹 씻고 또 오히려 자국 내 이제 그 무슬림 또 이 사업가들하고 또 관계를 또 잘 활용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은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볼 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한국 비즈니스맨들도 그렇지만 언론인조차도 너무 결정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비교적 단순한 단일한 나라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는 힌두주의를 써서 국내 선거용이고 국외로 나가면 그거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거든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동원해서 국익을 최대한 챙기겠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무슬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국내 뉴스는 자꾸 모디의 힌두주의 이제 이것만 하니까 카시미르 하고 이것만 하니까 근데 모디는 이슬람의 적이잖아. 근데 왜 이슬람하고 저렇게 가까워?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이 한국 사람한테는 이야기 참 어려워요. 사실. 참 인도란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복합적이고 이질적이고 이렇게 중층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소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동네가 중동이고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쉬운 이제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익스큐즈하고 그럼요. 또 할 수 있는 어제까지는 또 마음 안 들면 또 말폭탄 던질 수도 있지만 또 돌아서면 또 뭐 비즈니스도 하고 이제 외교적이기도 하고 언사 자체가 애매한 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하니까 비교적 인도하고 특히 걸프 쪽하고 가까운 한국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동가 어려워 죽겠어 막 인도가도 죽겠어 막 이러는데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두 상대는 서로끼리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참 세상의 아이러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중동 공부를 하면은요. 정말로 헷갈려요. 맞습니다. 어제까지 총 들고 싸웠는데 오늘은 또 옆에 나란히 써가지고 또 다른 놈이랑 같이 싸워요. 또 보면은 정말 헷갈리거든요. 근데 인도는 헷갈린다기보다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복합적이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동의 복잡성 정도는 충분히 되죠. 이해하고 충분히 가봐야죠. 예상도 가능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인다. 예.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걸프 지역의 UAE나 뭐 이런 이제 바레인 같은 데 가서 인도 사람들은 거기에 UAE 가서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똑같이 살아도 하등의 어떤 그 이질감을 못 느낀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숫자가 많기도 하겠거니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UAE나 인도 예를 들어서 뭄바이다 그러면 적응하고 살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 정도로 이제 복합적인 그래서 생각보다는 가깝다. 생각보다는 훨씬 이쪽에 가깝고. 걸프 쪽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만은 인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한테 우리가 인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에 왜 투자를 하고 인도라는 나라와 왜 전략적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인도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인도라는 그 나라 자체도 있지만 인도 사람들이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중국은 우리는 동남아지만 인도는 정말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아직은 우리는 조금 단순한 세상에 살아가지고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디 총리가 저렇게 이스라엘 총리와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친화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인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는 또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또 뭐 거기도 무슬림이 있고 뭐 그러니까 참 절묘한 포지션에서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거를 잘 팔레스타인 쪽에 가까운 이란에 가깝고 사우디에 가까운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인도 내에 힌두들이 그러면 힌두 근본주의자들 RSS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들고 일어나냐. 신경도 안 써요. 아예 귀를 열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인도라는 세계를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서는 뭐 그건 다른 세상이다 보면은 참 그런 것도 보면 실용주의 같습니다. 인도에 보면.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다. 저도 맨날 복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중동, 인도 가장 복잡한 두 나라끼리는 또 서로가 잘 이해하면서 점점 이제 끈적끈적한 긴밀한 관계로 형성이 돼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점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상해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라보지? 라는 것들을 남의 눈을 빌려서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중동과 인도와의 관계 이야기를 해드렸고 중간에 이제 다음 편 말씀도 살짝 해주셨어요. 스리랑카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보석의 나라라고 기억을 하는데 스리랑카와 인도와의 관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